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의 이제 나다운 삶,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마음 멘토 이송입니다. 네, 오늘 주제는 이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저희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정말 많이 또 찾아오고 있으시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편견이라든지 내가 만약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여러분, 가정폭력은 왜 일어날 것 같으세요?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개인 내적인 문제로 초점을 좀 많이 맞추세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어떻게 해서 이제 상담을 오시게 됐는지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, 뭐, 이제, 심한 경우 이런 말씀하세요. 제가 좀 더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, 좀 더 부드럽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, 뭐, 이제 아이들을 더 내가 잘 케어했어야 되는데, 돈을 내가 너무 헤프게 써서, 뭐, 이렇게 어떤 개인 내적인 문제로 자꾸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. 근데 그럴까요, 여러분? 그렇지 않아요. 절대 그렇지 않고, 사실은 이 가정폭력 문제 자체를 개인 내적인 것에 절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. 젠더 문제라고 합니다. 젠더 문제. 젠더 문제라는 거는 뭐냐면, 우리가 여성, 남성 할 때는 성이잖아요. 그거는 어떤 생물학적인 성을 얘기를 해요. 섹슈얼, 섹스죠, 섹스. 근데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젠더는 사회적인 성을 얘기를 해요. 뭐, 요즘에 다들 많이 아마 사실은 젠더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, 그 젠더라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여성은 여성다움, 뭐 남성은 남성다움, 이렇게 어떤 여성에 대한 관점, 남성에 대한 관점이 사회학적인 성의 관점으로서 접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, 그 안에 또 위계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거 자체가 어떤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것들, 뭐 남성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를 계속 고착화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가정폭력이거든요.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을 보잖아요. 그럼 정말 이렇게 다 다양하게 사실은 구성이 돼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나이도 다르죠, 성별도 다르죠.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황도 달라요. 그다음에 어떤 역할이나 위치에 있는지도 다 달라요. 그리고 하고 있는 어떤 포지션, 그러니까 집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역시 또 다 다르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위계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. 이렇게 가장 먼저 돈을 벌고 있는 아버지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만약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전업주부란 말이에요.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이 있다라면 그 안에 이제 위계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개인 내적인 문제로서 절대 접근하시지 말고 어떤 젠더 문제이다, 위계 구조의 문제이다로 이제 좀 더 우리가 확장을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떠올리시냐면 신체적인 폭력만 단순하게 좀 떠올리시는 경향성이 있으세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센터에 이제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자신이 이제 가정 폭력을 당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신체적인 폭력은 너무나 극명한 폭력이라서 그것만 마치 폭력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정서적인 폭력,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언어적인 폭력, 그 다음에 경제적 폭력도 있거든요. 실제로 내가 생활을 해야 되고 나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족 안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. 이런 것들을 아예 전혀 주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폭력에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정서적 폭력, 신체적 폭력, 경제적 폭력, 모든 것들이 다 폭력 안의 범위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내가 나로서 어떤 존중받지 못하고 굉장히 나다운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계속 갉아먹으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고립시키죠, 고립. 무슨 말이냐면 밖에를 못 나가게 하세요.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을 굉장히 한정시켜 놓고 자기 아니면 뭐 만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 놓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어떤 말씀도 많이 하시냐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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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대요. 이 사람이 때리는 것 말고는 다 좋다는 거예요. 좋을 때는 진짜 너무 좋대요. 매일매일 손잡고 자고 잘 때도 맨날 바라보고 자고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. 근데 때리는 것만 빼고 과연 이거 건강한 관계인가요? 네,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피해자분을 절대 비난하면 안 됩니다.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자기 개념 자체가 점령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
판단이나 결정이나 선택 자체가 잘 어려우신 상태세요. 그래서 고립시킨다라는 거죠. 만나는 사람도 고립시키고, 시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핸들링하고, 그 다음에 돈,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쥐게 되고, 옥쥐게 되고,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가정폭력의 하나 또 대표적인 양상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이렇게 가정폭력 내가 피해자예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사회 문화적인 걸로 또 다시를 풀어야 되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가정폭력은 절대로 개인 내적인 문제라고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요거를 좀 더 이렇게 범위를 넓히고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집에서 가정폭력 있네 바로바로 신고하고 저 사람이 이제 가정폭력 가해자래. 이런 것들이 정말 문화로서 좀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가해자에게 어떤 주어지는 정확한 어떤 강도 높은 처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하고 주변 사람들 역시도 그 어떤 피해자분을 보는 거에 대해서 막 답답하다 왜 그러고 살아 또는 왜 아직도 이혼 못해 이렇게 비난하시면 절대 안 돼요. 네, 여러분 이혼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.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.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? 자녀도 사실은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삶과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절대 함부로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답답하다 비난하거나 이런 것도 정말 자제하고 지양해야 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한결같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. 뭐냐면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현재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하나의 첫 단추였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혼자서 절대 끙끙 앓지 말고 뭐 저희 상담센터뿐만이 아니라 뭐 여성의 전화라든지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그래도 꽤 이렇게 시스템을 잘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자원들을 꼭 반드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, 여러분. 절대 이렇게 나를 힘든 상태로 절대 두지 마세요. 그래서 주변에 이제 좀 내가 힘든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가까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비난하지 마세요. 그리고 당장 뭐뭐 해라. 절대 섣불리 가이드 해주시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전문가의 꼭 도움을 받도록 해주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또 기관들이 있거든요. 거기서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, 여러분. 네, 저희 뭐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심리상담센터라고 개인 내적인 것만 초점을 맞추고 뭐 그러지 않아요.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정치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모토를 꼭 갖고 있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가정폭력 문제 이거 개인 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. 사회적인 문제고요. 가스라이팅도 마찬가지예요. 요거를 개인 내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나 혼자서는 어때요? 힘이 없어요. 그럼 연대해야 돼요. 연대. 나 혼자서 그것을 막 해결하려고 하고 나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사회 문화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론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연대하셔야 돼요. 우리 개미들끼리 모이자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소모임도 하고 그룹 모임도 하고 뭐 엔라이티스팅 자격 과정이라고 해서 자격 과정 안에서 또 함께 계속 대화를 나누도록 하거든요. 함께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건 뭐예요?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. 말을. 네, 혼자만 절대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. 끙끙끙끙 앓지 말고요. 내 말을 해야 되고 나와 비슷한 목소리를 함께 내주는 사람과 충분하게 공감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연대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생각을 꼭 해보시는 그렇게 사고를 좀 확장하는 것들이 필요해요, 여러분. 네,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벌써 이제 전 또 이제 내담자분들이 오실 시간이 좀 더 30분 전으로 다가와서 또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